KKMD 811화 미 군사전문지 워존 속보 6세대 공중우세기 NGAD 수주전에서 보잉 손을 들어준 트럼프 중국 J-36 F-47 앞에 무릎을 꿇어라. 속도부터 기동성, 탑재량에 이르기까지 이에 근접한 전투기는 없었습니다. F-47은 지금까지 제작된 전투기들 중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유능하며 가장 치명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전투기보다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비교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F-47은 다음 단계의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5년 3월 22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차세대 공중우세기 NGAD F-47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수주전이 있었고 그 우승자로 보잉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하면서 F-47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월 22일 발표가 사람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6세대 전투기라는 단어에 있지 않았습니다. 경제성, 성능 요구사항, 우선순위 변화 같은 우려 때문에 2024년 5월 이후 10개월 정도 중단되어 있었던 차세대 공중우세 전투기 NGAD 개발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극적으로 되살아났다는 사실에 오히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F-35에 대해 철저하게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면서 비용 절감을 외치고 다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NGAD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앞뒤가 맞는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는 NGAD 개발 및 양산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기사 번역을 통해 풀어볼 첫 번째 의문입니다. 워존이 추가 업데이트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NGAD F-47 전투기의 수출 버전을 도입하기 위해 끝도 없이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워존은 F-47 6세대 전투기 한 대의 가격은 약 3억 달러, 한화 4,4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컨셉이 중간에 변경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을 때의 가격입니다. 만약 보잉이 T-7을 개발하면서 보여주었던 난맥상을 F-47에서도 재현한다면 수출형 F-47의 가격은 이보다 훨씬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서 최소한 대당 4,400억 이상의 가격을 자랑하는 F-47을 구매하려는 나라가 있을까요?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F-47에 민감한 기술이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을 해외에 판매할 것이라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차세대 공중우세기 NGAD는 F-22 스텔스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F-22 랩터 역시 투입된 기술의 민감한 특성 때문에 해외 수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F-22 랩터보다 더 민감한 기술이 투입된 F-47을 어떻게 수출할 것인지 이것이 오늘 생각해봐야 할 두 번째 의문입니다. 그럼 미국의 군사 전문지 워존이 2025년 3월 22일에 속보로 내보낸 기사를 번역해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존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미공군 전술 항공 전력에 있어 가장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공중우세 NGAD 전투기 수주전에서 보잉이 최종 승자로 발표되었다. 차세대 공중우세 NGAD 전투기 개발 노력의 중심에는 현재 F-47로 명명된 신형 유인 6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자리 잡고 있으며 미래 공중전 양상을 영원히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미 공군은 향후 10년 내에 F-47의 실전 배치가 시작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보잉과 록히드 마틴은 NGAD 전투기 개발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했지만 그 어느 쪽도 경쟁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었다. 노스럽 그루머는
다른 기회에 집중하기 위해 입찰 과정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차세대 공중우색이 NGAD의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뉴스가 될 정도인데,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비용과 타당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1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NGAD 프로그램을 트럼프 행정부에 떠넘겼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그리고 공군 참모총장 데이비드 올빈과 함께 자리한 집무실에서 직접 발표했다. NGAD의 엔지니어링 및 제작 개발 EMD 계약은 약 200억 달러, 현재 환율로 약 29조 3천억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계약을 수주한 보잉은 F-47 프로그램 수명이 유지되는 동안 수천억 달러, 한화 수백조 원 가치의 주문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양산이 시작되면 F-47 전투기 한 대의 가격은 약 3억 달러, 한화 약 4,4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어 왔다. F-47의 원래 컨셉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이다. NGAD라는 용어는 종종 유인 전투기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계획이라는 점을 상기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NGAD에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춘 무인 드론인 협동 전투기 CCA와 새로운 제트 엔진, 무장, 전자전 제품군, 센서, 네트워킹 생태계, 전투 관리 기능 등이 포함된다. NGAD 전투기 프로그램은 원래 2010년대 중반에 공개적으로 등장한 유인 침투 Penetrating Counter-Air PCA 플랫폼이라고 불렸던 계획에서 발전했다. 유인 침투기 PCA 개념은 미 공군이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소 DARPA와 협력하여 수행했던 작업의 결과물이었다. 여기에는 2015년에 공개적으로 발표되어 기밀 비행 시제기 설계를 탄생시킨 항공우주 혁신 계획도 포함된다. 이전 전투기 수주전과는 달리 NGAD는 처음부터 비밀에 붙여졌다. 사실 미 공군은 꽤 오랫동안 NGAD에 참가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력한 후보로 미국 전투기 제조업체의 거물인 보잉,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이 항상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노스롭 그루먼은 2023년 7월에 NGAD 수주전을 포기했다. 대신 노스롭 그루먼은 큰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B-21 레이더 계약을 이행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잉,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은 최대 3대의 NGAD 시제기를 비행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각 회사에서 한 대씩 비행시켰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실물 크기의 NGAD 시제기가 실제 비행했다는 사실은 2020년 9월에 처음 공개되었다. 또한 록히드 마틴이 최근 미 해군의 FA-XX 차세대 항모 기반 스텔스 전투기 수주전에서도 탈락했다는 소식 역시 주목할 만하다. 명칭이 다소 혼란스럽기는 해도 FA-XX 전투기는 미 해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NGAD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반면 보잉은 최근 민간 및 방위 사업에서 몇 차례 큰 좌절을 맛보았다. 과거 보잉과 신형 에어포스1 비행기 2대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트럼프는 납품 기간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자 불처럼 화를 낸 적이 있다. 그러나 NGAD는 전투기 제조업체로서의 보잉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보잉은 특히 2023년에 FA-18EF 슈퍼 호넷 생산 라인을 폐쇄하고 첨단 전투기 개발에 회사 역량의 일부를 다시 집중할 것이라고 밝혀 NGAD 생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보잉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시설에 상당한 투자를 하며 6세대 전투기 생산을 준비했다. 보잉은 노스롭 그루먼과 함께 해군의 FA-XX 수주전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으며 전술기로는 현재 F-15EX 어드밴스드 이글과 T-7 제트 훈련기를 생산 중이다. 록히드 마틴은 전투기 분야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미 공군 F-35A, 미 해병대 F-35B,
미 해군 F-35C 및 다수의 해외 공군들을 위해 F-35 합동 타격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블락 70, 72 버전의 신형 F-16도 계속 생산 중이다. 록히드 마틴은 또한 F-22 랩터도 계속 유지 보수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의 스컹크웍스 첨단 프로젝트 부서는 특히 전술 공군력 증강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 공군 NGAD 수주업체 선정 발표는 기존 방위 프로그램에서 수백억 달러를 삭감하는 등 미국 정부 전반에 걸친 비용 절감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NGAD는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논란의 근원이 되었으며 경제성, 성능 요구사항, 우선순위 변화 등에 대한 우려 속에서 미 공군이 계획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요청했고 결국 2024년 5월 중단되고 말았다. 궁극적으로 중국에 의해 높아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갈등 격화의 가능성이 6세대 전투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켰고 덕분에 이 프로그램의 미래가 보장된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의 후속 기종으로 구상된 NGAD 전투기는 중국과 러시아처럼 대등한 능력을 지닌 적들에 대항하기에 충분한 공군력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F-47은 여전히 고도의 기밀 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특히 인도태평양 정구에 등장할 미래 하이엔드급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공군 미래부 부참모실에서 전력 설계, 통합 및 워게이밍을 책임지고 있는 조셉 쿵켈 공군소장은 이번 달 초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다양한 옵션을 시도해보았지만 이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공중 우위를 확보하는 데 NGAD보다 더 적합한 옵션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6세대 전투기 F-47은 상당한 항속거리와 무장 탑재 능력을 보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광대역 스텔스, 첨단 항전 장비, 그리고 기타 스펙트럼 전쟁 능력 등을 포함한 수많은 색다른 기능과 하위 시스템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워존은 이전 기사들을 통해 미국의 6세대 전투기 F-47이 최종적으로 어떤 성능을 발휘하게 될지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다시 한번 설명해보자면 NGAD 전투기는 무인협동 전투기 CCA 같은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다 더 광범위한 공중전 생태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지금까지 NGAD 전투기는 최전방에서 공격하는 드론을 통제하는 사령탑으로서 혹은 같이 비행하는 로열 윙맨 드론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존재로 구상되어 왔다. 무인협동 전투기 CCA의 전투 역할을 반영하여 미 공군은 최근 제너럴 아토믹과 안두릴이 CCA 프로그램의 제1단계로 개발 중인 새로운 전투 드론 설계에 대한 명칭을 발표했다. 보잉은 이제 미 공군을 위한 새로운 공중 전투 시스템 제품군의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이 두 회사와 힘을 합칠 예정이다. 6세대 전투기 NGAD, 즉 F-47에 대한 질문과 그에 답해야 할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오늘의 역사적인 발표는 이제 우리가 적어도 미 공군의 6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보잉 제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 전문지 워존이 2025년 3월 22일에 게재한 기사 Boeing wins F-47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Fighter Contract. 보잉 F-47 차세대 공중우세 전투기 계약을 수주하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F-35를 비싸고 효율성 떨어지는 실패한 전투기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5세대 전투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방위 프로그램에서 수백억 달러를 삭감하는 등 비용 절감을 모색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불확실성과 좋지 못한 경제성을 지닌 NGAD 개발 및 양산을 승인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워존 기사 중에 그 답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청두 상공에서
중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J-36이 최초로 시험 비행 중인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KKMD도 785와 ASPI 분석, 전 세계를 경악시킨 중국 신형 전투기 J-36의 등장. 그러나 6세대 전투기라기보다는 공중 순양함에 가깝다 편을 통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만든 저가형 인공지능 딥시크가 미국이 만든 챗GPT와 대등한 성능을 보이고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6세대 전투기를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즉, 중국이 6세대 전투기 J-36을 한 발 앞서 등장시켰고 여기에 압박을 느낀 미국이 6세대 전투기에 대한 필요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게 된 덕분에 NGAD 프로그램의 미래가 보장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4,400억 원 가볍게 넘을 것으로 보이며 고도로 민감한 기술이 탑재된 F-47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운그레이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이 KKMD 810화 제1부 미국 맘대로 F-35를 먹통으로 만드는 킬스위치 존재한다는 유럽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미국, 그럼 한국 공군 F-35는 편을 통해 입증됩니다. 5세대 전투기 F-35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미국이 개발한 알리스, 오딘 같은 고도로 발달한 네트워크에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킬 스위치 없이 알리스, 오딘 네트워크 접속만 막아도 F-35를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818을 통해 알 수 있죠. 유무인 복합 체계의 진수로 다수의 드론을 통제해야 하는 6세대 전투기 F-47에는 더 복잡하면서도 해킹에 안전한 네트워킹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세대 스텔스 F-35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기술 통제가 가해질 것이 뻔하다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고요. 게다가 F-47이 최소한 4,400억 이상의 고가 전투기라는 말은 그만큼 대량으로 양산되기가 어렵다는 뜻이고 이는 곧 규모의 경제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F-35도 높은 운용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정확하게 모자라는 부품만 그때그때 채워넣는 물류 지원 체계를 선택했고 그 때문에 늘 부품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대량 생산이 어려운 F-47은 F-35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품 부족 문제와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6세대 전투기 F-47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를 통해 무인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저렴한 4.5세대 전투기 KF-11 보라매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6세대 전투기의 등장이 목전에 다가온 만큼 향후 개량을 통해 KF-11 보라매의 성능을 5.5세대까지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표시된 농협 계좌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